콸콸콸. 레드와인이 한 여성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하지만 와인을 뒤집어 쓴 여성은 놀랍게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얼굴을 닦으며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명함을 본 순간 와인을 부었던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0년 전 학교 퀸카였던 그녀와 매일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30해 만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5년 5월 15일 화요일 저녁 6시, 작은 카페의 문을 닫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지우였어요. 38살의 그녀는 수수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카페 안을 정리하며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올리는 모습은 평범한 자영업자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던 그녀의 손은 지쳐 있었어요. 카운터 위에 놓인 우편물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구서, 광고지, 그리고 크림색 봉투 하나. 지우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고급스러운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봉투를 열자 금박으로 인쇄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98학번 30주년 동창회. 일시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초대장을 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기억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 법이었죠. 지우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초대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참석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여고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던 수군거림, 책상 위에 놓인 낙서, 그리고 아무도 옆에 앉지 않던 점심시간. 특히 서윤아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학교 최고의 퀸카였던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예쁜 외모까지 갖췄죠. 모든 아이들이 그녀의 눈치를 받고 그녀가 지목하면 왕따가 시작됐습니다. 지우는 그 표적이었어요. 유나는 지우의 외모를 비웃었고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따돌렸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고 수업 시간엔 뒤에서 종이 뭉치를 던졌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하면 유나와 친구들이 다가와 트집을 잡았죠. 결국 지우는 화장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은 생생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때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죠. 박지은이었습니다. 여고 시절 유일하게 지우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친구였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동창회 초대장 받았지? 나도 갈 거야. 같이 가자.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녀는 답장을 보냈죠. 고마워, 지은아. 갈게. 토요일에 보자. 초대장을 가방에 넣으며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가야 한다고,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카페 불을 끄고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조용했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30년 전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여성이 드디어 그 시간과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진짜 이유를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25년 5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한 여성이 섰습니다. 한지우였어요. 그녀는 오늘도 수수한 차림이었죠.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 하나. 화장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를 비췄어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박지은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은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답게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죠. 같이 들어가자. 괜찮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홀에는 이미 1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여성들이 여기저기서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지우와 지은이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짓는 이들도 있었고 눈을 피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가 활짝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심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서윤아였죠.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습니다. 머리는 전문가에게 손질받은 듯 완벽했고 메이크업도 흠잡을 데 없었죠. 유나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구에서부터 폰을 들어 촬영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30년 만에 동창회에 왔어요. 다들 너무 반갑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시청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었죠. 유나는 SNS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 주변으로 몇몇 동창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나 언니, 오랜만이에요. 와, 유나는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고 멋있어요. 유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곳저곳을 촬영했어요. 그러다 시선이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지우에게 멈췄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게 식었죠. 그녀는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촬영 중이었어요. 어머, 한지우? 유나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죠. 오랜만이야, 유나야. 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너 여전하네. 옷 입는 것도 분위기도.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한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옆에 있는 동창들에게 말했어요. 얘 기억나지? 한지우.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했던 애.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지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유나는 자리로 돌아가며 계속 생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동창들이 다 모였는데요. 다들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만이 성공했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유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지금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 100억이야, 100억. SNS 팔로워도 50만 명이 넘고 협찬도 엄청 많이 들어와. 주변 사람들은 감탄하는 척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유나는 지우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지우야, 너는 뭐하고 지내? 갑자기 던진 질문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죠.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아, 카페. 그래, 그것도 괜찮지. 뭐, 조용하고 편하겠다. 유나의 말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죠. 지은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분위기의 중심이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가 공기를 지배했으니까요. 레스토랑 안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지우가 앉은 구석만은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하게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유나의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잔을 들다 손을 멈췄어요. 그 웃음소리가 30년 전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죠. 1995년 봄 서울여자고등학교 2층 복도 16살의 지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유나와 친구들이 다가왔죠.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혔어요. 아, 미안. 못 봤네. 유나의 말투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투였죠.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낙서가 있었어요. 지우개로 지우려 했지만 유성 매직이었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었어요. 하지만 지우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도시락을 꺼내려는데 유나가 다가왔어요. 야, 한지우. 너 오늘 도시락 못 쌌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잖아. 못 쌌냐고. 그냥 김밥이야. 김밥? 보여줘봐. 유나는 지우의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뚜껑을 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김밥이 이렇게 볼품없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유나는 도시락을 도로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먹어. 혼자 구석에서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죠. 결국 그날도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김밥 위로 떨어졌어요. 25년 5월 18일 토요일 저녁, 레스토랑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나 요즘 해외 명품 브랜드랑 계약했어. 다음 달에 프랑스 출장 가거든. 와, 대단하다. 한 동창이 감탄했습니다. 유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다시 지우를 봤죠. 지우야, 너는 카페 하면서 힘들지 않아? 요즘 자영업 다들 어렵다던데. 괜찮아. 버틸만해. 버틸만하다고? 하하, 나는 버티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사는데. 유나의 말에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지은이 유나를 쏘아봤지만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죠. 오히려 스마트폰을 들어 지우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동창이 있는데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신대요. 응원 부탁드려요. 유나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지우를 화면에 담으며 은근히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댓글창에는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유나 언니가 훨씬 성공했네요. 카페는 힘들 텐데 화이팅이요. 지우는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얼굴을 찍지 말아줄래? 왜? 부끄러워? 유나는 웃으며 폰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미 지우의 모습은 수천 명에게 노출된 뒤였죠. 저녁 8시가 넘어가며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그녀는 와인을 계속 마셨죠. 야, 다들 건배하자. 30년 만에 재회인데. 잔들이 부딪혔습니다. 지우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유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한 동창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또 다른 동창이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래. 옛날부터 그랬잖아. 지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우야, 우리 그냥 가자. 더 참을 필요 없어.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있자. 왜 이런 걸 참아?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게 될 거야. 곧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유나는 더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다시 자리에 앉으며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야, 한지우. 유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30년 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졌습니다. 무언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저녁 8시 30분. 유나는 와인잔을 한 손에 든 채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술 기운이 그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은 여전히 삼각대 위에 놓여 생방송을 송출하고 있었죠. 시청자 수는 2,5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야, 한지우. 너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흐느적거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뭐? 너 30년 동안 뭐하고 산 거야? 카페 하나 겨우 운영하면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나는 말이야, 열심히 살았거든. 사업도 키우고 SNS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나는 자신의 명품 드레스를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넌 여전히 그대로네. 수수하고 조용하고 별 볼 일 없고. 유나야, 그만해.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듣지 않았어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없었던 애잖아. 동창 하나가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짜 너무 심해. 그만 좀 해. 하지만 유나는 팔을 뿌리쳤어요. 뭐가 심해? 나 솔직한 거잖아. 그녀는 비틀거리며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와인병이 흔들렸어요. 지우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유나를 바라봤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유나를 더 자극했습니다. 야,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옛날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너 지금 많이 취했어. 그만하고 앉아. 뭐? 내가 취했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레스토랑 전체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나 안 취했어. 너나 신경 써. 카페나 열심히 하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레드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너 알아? 옛날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잘해준 게 뭐가 있어? 괴롭히기만 했잖아. 유나는 지은을 쏘아봤어요. 넌 왜 끼어들어? 이건 나랑 지우 사이 일이야. 그녀는 다시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그 모습이 유나를 폭발시켰습니다. 야, 한지우.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내가 진정하길 기다리고 있어.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유나는 와인병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일어섰어요. 유나야, 안 돼. 하지만 늦었습니다. 콸콸콸. 레드와인이 지우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어요.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고 회색 니트가 붉게 물들었죠. 와인이 얼굴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스마트폰은 여전히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헐, 대박. 저거 폭행 아니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와인이 눈썹에서 뚝뚝 떨어졌죠. 주변 동창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달려와 냅킨을 건넸어요. 지우야. 지우는 냅킨을 받아 조용히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요. 유나는 빈 와인병을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여전하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지우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젖은 옷에서 와인이 뚝뚝 떨어졌죠. 지우는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모두가 그녀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건 작은 명함 케이스였어요. 케이스를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와인으로 젖은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유나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했어요. 하지만 글자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이 벌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수석 변호사 한지우. 유나는 명함을 들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뭐야 이게? 지우는 젖은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서유나 씨. 그 호칭에 유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소한 50명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레스토랑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변호사? 진짜? 유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와인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어요. 지우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품 짝퉁 판매와 소비자 사기 혐의로 당신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제 얼굴에 와인을 부으며 폭행했죠. 생방송으로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유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30년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순식간에 역전된 순간이었죠. 유나는 명함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변호사? 너가?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술 기운은 순식간에 깨버린 것 같았죠. 지우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놀랐어? 나도 그랬어. 내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변호사라고? 수석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면 엄청 큰 곳인데. 진짜 대박이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나도 몰랐어. 지우는 지은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유나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내가 변호사일 리 없어. 지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등록증이었어요. 그녀의 사진과 함께 명확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죠. 보고 싶으면 확인해도 돼. 유나는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스마트폰은 여전히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완전 반전이다. 유나 완전 망했네. 폭행 증거 다 찍혔는데 어떡해?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그럼 너 정말 카페 운영하는 거 아니었어? 카페는 취미로 주말에만 해. 평일엔 로펌에서 일해. 지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동창회 때문만이 아니야. 지우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유나 씨, 당신의 명품 쇼핑몰 블링블링 코리아를 기억하죠?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당신은 짝퉁 명품을 진품이라 속여 팔았습니다. 피해자가 50명이 넘어요. 피해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 레스토랑이 숨죽였습니다. 모두가 지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정수진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죠. 나야 유나. 나 작년에 내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 샀잖아. 200만 원 주고. 근데 그게 짝퉁이었어. 백화점 가서 감정받았더니 5만 원짜리 가짜더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그건 오해야.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내가 직접 중국에서 가져온 거잖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나뿐만이 아니야.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너한테 속았어. 지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어요. 3달 전에. 처음엔 단순 소비자 사기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조사하면서 알았어.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지우는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수입 신고서, 피해자 진술서들이었어요. 당신은 중국에서 짝퉁을 대량으로 들여왔고 SNS로 진품이라 광고하며 팔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제 앞에서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젖은 옷을 가리켰어요. 수천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요.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 동창이 유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왜 이런 짓을...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민호가 일어났어요. 과거 유나의 측근이었던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죠. 나도 피해자야. 유나가 투자하라고 해서 1,000만 원 넣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나도 유나 쇼핑몰에서 샀는데 환불도 안 해줬어. 유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네, 들어오세요.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죠.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서유나 씨, 명품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 한 명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주저앉았죠. 지우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나야, 아니 서유나 씨.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전에도 당신은 약자를 괴롭혔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지.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녀가 레스토랑을 나서는 모습을 스마트폰이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생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시청자 수는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댓글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정의 실현이다. 통쾌하다. 유나 자업자 득. 문이 닫히고 레스토랑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와인으로 젖은 옷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지은이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어요. 지우야, 고생했어.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동창들은 하나둘 지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존경스럽다는 눈빛이었어요. 30년 전 왕따 당하던 소녀는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레스토랑을 나간 후 20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와인으로 얼룩진 회색 니트, 흩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중앙지검 김 검사였죠. 한 변호사님, 서유나 씨 인계받았습니다.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증거 자료는 내일 아침에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건은 확실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떨림이었죠.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들어왔어요. 지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지은은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나 진짜 몰랐어. 미안해, 말 안 해서. 하지만 말했으면 오늘 일이 제대로 안 됐을 거야.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레스토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창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죠. 정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돈 다 날릴 뻔했어. 아니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유나는 이제 어떻게 돼? 지우는 자리에 앉으며 설명했어요. 일단 조사를 받을 거야. 증거가 명백하니까 기소는 확실해. 형량은? 사기죄의 사문서 위조까지 합치면 3년에서 5년은 나올 거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 규모가 크니까 실형 가능성이 높아. 이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업자득이네. 그래도 좀 안 됐다. 옛날 친구잖아. 한 동창이 말했지만 다른 이가 반박했어요. 친구였으면 저렇게 안 했지. 지우한테 한 것 봤어? 맞아.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안 변했어. 지우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야, 근데 지우 진짜 대단하다. 수석 변호사라니. 법무법인 정이면 진짜 큰 곳이잖아. 거기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우야, 어떻게 변호사가 됐어?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했어. 장학금 받아서 법대 갔고,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지. 그리고 합격하고 로펌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일했어. 15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특히 처음엔 더 그랬어.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 목표가 있었거든. 무슨 목표?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당한 일들이 나를 바꿨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거든. 그래서 결심했어.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야. 그래서 변호사가 됐고 특히 약자들의 사건을 많이 맡았어. 학교 폭력 피해자, 소비자 사기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 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 사건을 맡아준 거구나. 응. 내 이야기를 듣는데 30년 전 내 모습이 보였어. 그래서 꼭 도와주고 싶었어. 한 동창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넌 정말 대단해. 우리가 부끄럽다. 왜? 옛날에 우리도 유나 편이었잖아. 너 괴롭힘 당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지나간 일이야. 당시엔 다들 어렸고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미안해. 진심으로. 여러 동창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난 이미 다 정리했어. 바로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김 검사로부터 온 거였죠. 서윤아 씨 진술 시작. 혐의 대부분 인정.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지우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래? 지은이 물었어요. 유나가 혐의를 인정했대. 내일 구속영장 나온다고. 동창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유나 인생은 이제 끝난 거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뭐? 유나에게도, 피해자들에게도, 그리고 나한테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부터거든. 동창들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말할 순 없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11시. 동창회는 끝났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우와 지은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오늘 정말 긴 하루였다. 응, 그래. 지은은 지우를 다시 껴안았어요. 고생했어. 진짜로. 지우는 친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지우는 혼자 밤거리를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상쾌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과거, 그리고 정의를 실현한 오늘. 하지만 그녀의 진짜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더 큰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윤아가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명품 드레스 대신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 있으십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였죠. 1시간 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윤아는 구치소로 이송됐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서윤아 3억 원대 명품 사기로 구속. 피해자 50여 명, 동창회 현장에서 체포. 생방송 중 폭행까지 충격적 몰락.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모두 서윤아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정수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지우야, 커피 가져왔어.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내가 너한테 사건 의뢰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지우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 기억해. 30년 전 고등학교 때. 지우는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 매일 괴롭힘 당했잖아. 유나한테. 나는 그냥 보기만 했어. 도와주지 못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나도 표적이 될까봐 겁났어. 그건 이해해. 다들 그랬어. 아니야. 변명이야. 나는 비겁했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나한테 사기당했을 때 너를 찾았어. 법무법인 정의 홈페이지에서 내 이름을 봤거든. 한지우 수석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알았어.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그리고 생각했어. 이번엔 내가 너를 도와야 한다고. 수지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너한테 사건을 맡긴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동시에 유나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와줘서.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사실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이 사건을 맡은 건 너 때문만이 아니야. 지우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15년 동안 변호사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어. 학교 폭력, 직장 괴롭힘, 소비자 사기.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구조. 지우는 돌아서서 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개별 사건만 해결해선 안 된다는 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무슨 뜻이야? 지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뭉치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센터 설립 계획서.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꿈이야. 3년 동안 준비한. 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센터야. 변호사, 상담사, 심리치료사가 함께 일하는 곳. 피해자들이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수지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금도 부족하고 공간도 구해야 하고. 그런데 이번 유나 사건이 계기가 됐어. 어떻게?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언론 보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어. 후원 문의도 들어오고 동참하겠다는 변호사들도 연락 왔어. 무엇보다 유나 사건 배상금 일부를 센터 설립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어. 수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가 동의했어?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제안할 거야.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피해 배상금 일부를 센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지우야, 넌 정말.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치우야. 지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유나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중요한 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기존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거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돕고 싶어. 뭐든지 할게. 고마워. 많은 도움이 필요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구치소로부터 온 연락이었죠. 서윤아가 면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볼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가야 할 것 같아. 지우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30년 전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금 변호사와 피의자, 마지막 대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무실 문을 열며 뒤돌아봤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처벌이 아닌 치유를 향한 여정. 그 여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려 하고 있었어요. 25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 면회실. 지우는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문이 열렸어요.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두 사람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와줘서 고마워. 유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야, 아니, 한 변호사님. 유나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지우라고 불러도 돼. 정말? 응. 유나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어요. 나 여기 와서 많이 생각했어. 내 인생을.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난 항상 남들 위에 있고 싶었어.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관심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중심이 되고 싶었어.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깎아내리는 게 습관이 됐어. 특히 너처럼 조용하고 순한 애들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겁했어. 유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른이 돼서도 똑같았어. SNS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결국 사기까지 저질렀지. 5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 뭐? 왜 짝퉁을 팔았어? 내 집안이 부유하잖아.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빚이 있었어. 부모님이 사업 실패하셨거든. 3년 전에. 그걸 아무도 몰랐어. SNS에선 여전히 화려하게 보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됐어.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졌어.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솔직해져야 했어. 도움을 청했어야지. 알아. 이제 알아. 유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 이미 다 망가졌어. 늦지 않았어. 지우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제안서야. 유나는 서류를 받았어요. 학교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센터 후원 제안서. 지우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센터를 만들려고 해. 내 사건 배상금 중 일부를 센터 설립 자금으로 기부해줬으면 해.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야. 내가 동의하면 검찰에 선처를 요청할게.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지우야, 너는.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한 일은 명백한 범죄고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벌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